혈압약을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8년 겨울에 받았는데요. 고혈압이어서 병원을 간 게 아니고 야근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야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진짜 급격하게 많이 쪘었거든요. 5년 전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을 갔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동욱님. 그간 나름 체중 감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지만 고혈압은 변화가 없답니다.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뭘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어요.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게 상호 간에 이제 약간 보완이 돼서 체중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약간 뭐랄까 건강한 돼지 같은 느낌으로 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건강한 돼지라뇨. 동욱님 같은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 해가 갈수록 부쩍 늘고 있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뭐 고혈압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뭐 아무 증상도 없고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본인이 혈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도 퍼센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지도 조사를 해보면은 젊은 층에서 내가 고혈압 환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비율도 되게 낮고 그로 인해서 치료받는 비율도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고혈압 환자분이 있으세요? 예, 부모님 두 분 다. 부모님이? 예. 가족력도 고혈압의 큰 요인이라고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분들 고혈압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통 40대 후반 요때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온 이유가 또 있을까요? 혈압이 좀 빨리 생긴 거는 음주 습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술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전 좋아합니다. 예. 역시 원인이 있었네요. 회식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또 술 마시는 이유 참 구구절절하죠. 주에 최소 3회는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담배를 끊어서 술은 이것까지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작아지시네. 네, 근데 이게 기록해 오신 거 보면 일주일에 세 번이고 한 번 마실 때 소주 1병 반에서 3병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줄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솔직하게 쓰신 거예요? 진짜 많이 마실 때는 3병이고 굉장히 적은 양은 아니죠, 그렇죠? 술만 끊어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동욱님 금주 꼭 실천해 주세요.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이건 이제 성인병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 식사 습관, 운동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작업 환경,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는 저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을 정상화, 또 고혈압인 환자들은 또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너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병원을 다녀봤는데 정확한 해답을 못 찾겠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6살 딸아이를 챙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분. 씻기고 입히고 부랴부랴 아이 등원시키고 나면 첫 번째 임무 클리어. 그런데 벌써 지치셨나 봐요. 들어오면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또 일상생활 불편할 정도로 좀 많이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아직 오전인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지혜님. 사실 본격적인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지혜님은 SNS에서 활동하는 경제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요. 보람을 느끼죠. 되게 뿌듯해요. 네,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식사도 저렇게 컴퓨터 앞에서 대충 때울 때가 많다고요. 길게는 6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을 한답니다. 어느새 다크서클이 지혜님 급기야는 눕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피곤해져요. 좀 어지러움 증상이 많아서 걷기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수시로 몸이 처지고 어지럼증이 찾아온다는 지혜님. 또
부종이랑 같이 오다 보니까 발을 내디딜 때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 이런 어지럼증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20대 중후반 때 지하철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구급차 타고 실려갔던 게 처음이었고 많이 봤죠. 이제 연애할 때부터 많이 봤었어가지고 누워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연애 이제 하던 한 중반쯤에는 한 이틀은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병원에서 한 번도 뚜렷한 원인을 듣지 못했다는 지혜님. 뭐가 문제일까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머리가 너무 아팠을 때, 그럴 때 재면 항상 낮게 나오긴 했어요. 혈압이 낮다고요?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좀 낮긴 하네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기준으로 할 때 120에 80 이게 정상 혈압이 되겠고요. 140에 90을 기준으로 해서 140에 90이 넘어가면 고혈압. 저혈압은 따로 분류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90에 60 밑으로 나오면 혈압이 좀 비정상적으로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을 말합니다.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뉘는데요. 심장의 심실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때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심실에서 피를 받아들일 때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120에 80 정상 혈압을 기준으로 고혈압은 단계별로 명확히 나뉘는데요. 반면에 저혈압은 분류 기준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구급차 타고 실려갔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저혈압 때문이었으니까 저의 어떤 이러한 잔병 치레를 했던 것들이 저혈압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님의 추측대로 저혈압이 정말 문제일까요? 24시간 동안 활동 혈압을 측정해 보면 혈압이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낮에 평균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1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혈압도 정상 범주라는데요. 간혹 어지러운 게 심장 맥박이 느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어서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측정하는 홀터라고 부르는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맥박 숫자가 94,667개, 보통 하루에 맥박이 한 10만 개 정도 뛰거든요. 맥박수는 정상. 그런데 불규칙한 심장 맥박, 부정맥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데요. 엇박자로 나오는 거는 심실에서 나온 게 하나, 심방에서 나온 게 하나,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부정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이 움직이거나 하는 건 크게 문제 없고 정상 범위. 다행히 어떤 기저질환도 없다는군요. 그런데 지혜님은 한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어지럼증이 심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체격도 워낙 작으시고 마른 체형이라 혈압이 더 낮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말씀하시는 증상이 저혈압 때문에 원인이 돼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대 중후반 때 지하철 탔다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구급차 실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게 돼요. 네네네네. 식은땀도 식은땀이 나고 네. 약간 속이 울렁거리고 네, 약간 쓰러질 토할 것 것 같은 같은. 느낌.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각했을 때 저혈압이 나와서 늘 저혈압이 문제라 생각해온 지혜님.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보면은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도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요.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요? 이제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이 교감신경은 혈압이랑 맥박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이럴 때 작용을 하는 신경.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되는 작용. 그러니까 수면 중이거나 명상을 취하거나 아주 편안할 때 그럴 때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20대의 젊은 여자분 또 마른 체형인 분들한테 간혹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교감, 부교감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심박수를 감소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죠. 그런데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밸런스가 깨지면서 부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균형이 깨지는 걸까요? 그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은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기나 풍선 같은 거 세게 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 그때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이 사람이 많고 또 그런 환경에서는 땀 냄새도 나고 아무래도 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일 때 갑작스럽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혈압이랑 맥박이 떨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그 증상이 뭐냐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그런 증상, 그런 증상이 오면서 졸도를 하게 됩니다. 대개는 수십 초 이내에 의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이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오거나 뭐 뇌혈관 질환이 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 다치는 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실신할 것 같은 상황이 또 닥치면 어떻게 하죠?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만, 그러니까 서 있다면 앉는 자세로 바꾸고 어디 잠깐 기댄다든지 해서 그 몇 초간만 넘어가면은 다시 금방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아, 일시적인 저혈압 현상이라 그 순간만 잘 대처하면 되는군요. 그렇다면 두 분을 괴롭히는 일상적인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은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강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혈압도 낮고 또 식사도 지금 변변치 않은데 활동량까지 적어지면은 이런 순환기 계통에 더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붓는 것도 그런 거랑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일 앉아서만 일을 하니까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고.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운동량도 부족하고 식사도 불규칙한 지혜님. 그냥 일상적인 생활 습관만 잘 교정하셔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 대충 때우기가 일쑤였던 지혜님의 식단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침에는 채소 위주로만 드시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3대 영양소 중 하나가 부족하게 되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혼자 식사를 하실 때에도 간단한 단백질 반찬이어도 괜찮으니까 몇 끼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혈압을 위한 특별한 식사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현기증이나 편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이 증상들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좀 규칙적인 식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